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45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옹과 포용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낱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포옹과 포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사실 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뭔가 제가 알고 있던 거와 지금 낱말이 좀 바뀌어서 쓰인다. 낱말이 진화한다 할까 어쨌든 변화한다는 것이죠. 포옹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용법을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옹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포용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력이라는 힘력자를 붙인다. 그랬을 때 포옹력이라는 말이 있겠죠. 그리고 포용이 있을 때 력을 붙이면 포용력이라는 말이 있겠죠. 자, 이 두 낱말이 다 통하는 낱말일까요? 바른 낱말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포용력만 맞고 포옹력은 틀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굳이 얘기한다면 포옹력이라는 것은 포옹을 할 때 힘껏 얼마나 세게 안을 수 있느냐 그런 힘으로는 이해될지 몰라도 포용력이라는 그러한 뜻과 지금 같이 쓰이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발견을 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이거 틀린 말이야. 어떻게 포옹력과 포옹력이란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포옹력과 포용력이 어떻게 같을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실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같은 말로 쓰이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걸 포옹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자, 이 내용을 전체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 제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포옹과 포용의 한자 포자가 이 포자일까 이 포자일까 따로 쓰일까 아니면 같이 쓰일까, 같이 쓰이면 어느 글자를 쓸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또 한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나오는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몸만 안으면 포옹이지만 마음까지 안으면 포용이 된다. 꽤 그럴듯하게 전파되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라는 것은 포용과 포옹이 함께 하는 곳이다. 자, 이 두 문장을 보면 포옹은 안는 것, 끌어안는 것, 허그하는 것. 그리고 포용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포용은 다 이렇게 서로 감싸 안고 받아들인다. 포옹은 단지 껴안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그녀는 포옹력이 넓어. 포옹력이 힘은 힘력인데 센 것도 아니고 넓다는 것이죠. 포옹력이 넓어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용력이 맞을 것 같은데 버젓이 예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과 같은데 포옹력이 넓다. 네, 제가 생각에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단편 소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나오는 것인데 나를 무한한 포옹으로 이해해주는 친구의 존재가 한층 절실한 터였다. 포옹으로 이해한다. 무한한 포옹으로 이해해준다. 이것은 단순한 껴안기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 쉽다. 그래서 이거 좀 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누가 썼는가 해서 서기훈이라는 분이 사실 찾아보면 좀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세대에게는. 이분이 쓴 이 성숙한 밤의 포옹. 이게 1960년에 동인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포옹이라는 말이 단순한 껴안기냐 아니면 포용과 같은 것이냐 하는 상당히 저를 당황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낱말이다. 자, 일단 이 정도 문제를 던지고 포옹과 포용의 글자와 쓰임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포옹을 보면 안을 포, 안을 옹이에요. 그렇죠? 안는다는 것이죠. 자, 안는다 이므로 둘 다 손수, 제방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손으로 안죠. 네, 그리고 포는 싼다. 이렇게 포장한다, 싼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싸듯이 안는 것이 안을 포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안을 옹은 상당히 글자가 복잡합니다. 이 글자가 복잡하죠. 누그러질 옹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안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쌀포를 쓴 안을 포라는 것은 이 싸라는 것 자체가 이 글자 자체가
쌀포지요. 쌀포입니다. 부숫자예요. 이것이 사실은 사람이 몸을 구부린다. 그래서 구부린 모양이에요. 왜 구부리느냐? 두 팔로 이렇게 싸는 모양이다. 그리고 안에 있는 부분은 뱀 사자인데 사실은 또 아기를 뜻한다. 사람의 모양이다. 그래서 태아가 있다. 태아가 몸에 태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쨌든 싸다는 뜻이고 손을 대서 앉는다는 뜻이 됩니다. 자, 누그러질 옹이라는 글자는 이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이 글자가 지금 누그러질 옹인데 옛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추자이죠. 이 세 추자입니다. 세. 그리고 왼쪽 부분은 이 부분은 원래는 이 글자다라는 것이죠. 이 글자는 보면 고을읍입니다. 그리고 내 천자가 되겠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이 글자가 변한 것이다. 이것이 변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 추자와 이러한 모양의 글자다 이거죠. 이러한 모양의 글자는 내천과 개미허리죠. 예. 그리고 고을읍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을읍이라는 것은 어떤 마을을 얘기합니다. 마을을 둘러싸고 강물이 흐른다. 내가 흐르는데 마을을 둘러싸고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둘러싼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세추가 있다는 것은 새를 둘러싼다. 새를 내 품 안에 이렇게 매라든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를 내 품속에 넣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글자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 글자 자체가 누그러질 옹 자체가 내가 감싼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손으로 감싼다. 이렇게 해서 안을 옹이 되겠죠. 어쨌든 두 글자 다 합쳐서 서로 안는다는 뜻이므로 포옹은 안는다, 껴안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용을 보겠습니다. 포용을 보면 싼다는 뜻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포변에 쌀포몸입니다. 몸에 태아를 아기를 뜻하는 사다. 뱀사가 원래인데 여기 아기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태아를 몸속에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싼다. 자, 앞에서 포옹을 할 때는 여기에 제방변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제 제방변이 없습니다. 포용을 할 때는 단지 감싼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용은 이렇게 이제 얼굴용이에요. 우리가 미용한다 할 때도 얼굴이에요. 예. 그래서 얼굴이다. 근데 이 안에는 담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싸고 담는다. 뭘 감싸고 또 안에 이렇게 포함시킨다. 그런 뜻이 되겠죠.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포용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얼굴이냐 하면 자, 이 글자를 보면 골짜기 고기입니다. 골짜기 고개 진면이에요. 골짜기라는 것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아래 뭔가 물을 담는다든지 또는 산 아래에 여유가 있는 공터가 있다. 이런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집입니다. 집 안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담는다는 뜻이 들어가고 그것이 왜 얼굴용이냐 얼굴용으로 왜 쓰이느냐 하면 이건 조금 우스개 같기도 합니다만 얼굴에는 눈, 코, 귀, 입이 다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얼굴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통 학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싸고 보듬고 담는 것을 포용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포옹은 사람을 또는 사람끼리 품에 끼얹는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원래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노란 해석이에요. 남을 아량으로 너그럽게 품어준다. 이 뜻이 포옹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몰랐어요. 네. 자, 포용을 봅시다. 포용은 휩싸서 넣는다.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넣는다. 또는 남을 아량 있고 너그럽게 감사 받아들인다. 이것이 포용, 우리가 아는 포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이것과 이것은 뜻이 같은 것이에요. 결국 포용과 포옹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예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가진 국어사전에는 이러한 용법은 없습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이 이런 인터넷 사전이 아닌 일반 책자 사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내용이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 사전에 나오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문장으로 또 예문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자, 이까지는 좋은데 또 힘력자를 붙인 포옹력, 여기에 힘력을 붙인 포용력, 포용력은 포용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보면 남을 감싸줄 수 있는 능력,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힘, 능력,
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포용력이 있어. 그래서 다 이렇게 받아들여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용력이 있다. 아니, 세게 껴안는 힘이 있다는 뜻이냐, 뭐냐, 이런 것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남을 아량으로 너그럽게 품어주는 힘이다고 인터넷 사진에 나온다는 것이죠. 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이까지는 또 좋습니다. 자, 뭐 좋다기보다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포용과 포옹의 힘력자가 들어가서 지금 낱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자, 여기에 마음심자를 넣는다. 그러면 포용심,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 사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적을 넣습니다. 포용적이다. 막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을 포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옹에도 심이나 적을 넣었을 때 되느냐? 포옹심, 포옹적이다. 이것은 인터넷 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옹이란 말이 지금 의미를, 뜻이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진화가 되는데, 힘력자까지는 진화가 됐는데, 마음심이다, 뭐, 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그것까지는 아직 결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포옹심, 포옹적, 이것까지는 아직 안 된다, 이거죠. 전통적으로는 포용력, 포용심, 포용적 다 있지만은, 포옹에는 아직 마음심이나 또 적이나 다른 것이 붙기에는 아직까지 덜 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옹심, 포옹적은 지금 사진도, 인터넷 사진도 나오지 않는 막 그런 말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상당하게 좀 헷갈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포자를 보면 이 쌀포 몸이 있죠. 여기에 이것이 싼다는 뜻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들어가서 또 많은 글자를 만듭니다. 이 글자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발음은 전부 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글자를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손으로 안으니까 안을 포가 됩니다. 그렇죠? 네. 물이 있다. 삼수가 있다. 포라는 것은 안으로, 안에 뭔가 공간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뭔가. 여기에 물이다. 그러면 물방울, 거품이 됩니다. 거품 포말이다 할 때, 거품.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입을 붙였다. 입을 붙이면 입이 안에 뭔가, 입 안에 뭔가 꽉 차 있다. 이렇게 우르릉거리는, 포효한다. 호랑이가, 사자가 포효한다 할 때, 울부짖는다 할 때, 포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육달을 붙입니다. 육달을 붙이면 안에 태포가 됩니다. 세포 또는 태포, 우리 동포, 교포 할 때 쓰는 포입니다. 네. 그리고 돌이 들어갔다. 돌이 들어가면 돌을 안에 넣어서 이렇게 쏘는, 옛날로 치면 쇠뇌라든지 이런 것이 됩니다. 돌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쏘는 기계, 지금 대포 같은 거, 총포가 되죠. 이거 밥식이 들어갔다. 밥을 넣으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확 감싸듯이 된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포화 상태다. 포식을 했다. 이렇게 배가 가득 찼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 한자를 알면 응용이 많이 되겠죠. 오늘 포옹이란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뜻하지 않는 포용의 의미가 들어가서 쓰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포옹력까지 진화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써오고 알던 그런 낱말입니다. 그리고 포용력까지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옹력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포옹 안에 포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걸 얼마나 거리낌 없이 저항심 없이 받아들이느냐. 예, 이걸 잘 받아들이면 신세대이고, 저처럼 잘 못 받아들이면 아마 꼰대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진화하고 있는 낱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